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특별합니다. 1000m 상공에서 시작된 운명적인 만남이 어떻게 진정한 가족의 사랑으로 이어지는지 그 감동적인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온 승무원 아말리아가 한국에서 겪는 이야기인데 처음에는 단순한 국제 연애로 시작되었지만 나중에는 정말 예상치 못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 두 나라의 어머니들이 만나면서 벌어지는 좌충우돌 에피소드와 한국 의료진들의 따뜻한 마음이 어떻게 한 가족을 완성시켜 나가는지 보시면 분명 감동받으실 거예요. 마지막에는 여러분도 눈물을 흘리게 될 만큼 가슴 뭉클한 순간들이 펼쳐집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마드리드로 향하는 비행기 안 고도 1000m 상공에서 갑작스럽게 비상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기내 후방 좌석에 앉아있던 60대 남성 승객이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괴로워하기 시작했죠.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채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내로 보이는 여성이 당황해서 울음을 터뜨렸고 주변 승객들도 어쩔 줄 몰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승무원인 아말리아는 즉시 기내 방송을 통해 의료진이 탑승했는지 확인했습니다. 29세의 아말리아는 5년간 승무원으로 일하면서 여러 응급 상황을 겪었지만 이번처럼 심각한 경우는 처음이었죠. 심장 발작으로 보이는 증상에 아말리아 자신도 긴장이 되었습니다. 그때 앞좌석에서 한 남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바로 한국의 응급구조사 강현우였죠. 키가 큰 그는 차분하면서도 신속하게 환자에게 다가가 맥박을 확인하고 호흡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응급구조사예요. 그의 침착한 목소리가 기내의 긴장감을 한순간에 누그러뜨렸습니다. 아말리아는 그의 전문적인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특히 환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따뜻한 말을 건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천천히 숨 쉬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강현우는 환자의 손을 잡고 차근차근 호흡을 유도했습니다. 아말리아는 그 순간 뭔가 특별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강현우는 아말리아에게 산소 마스크와 응급처치용품을 요청했고 둘은 마치 오랫동안 함께 일해온 팀처럼 호흡을 맞춰가며 환자를 돌봤습니다. 아말리아가 환자의 상태를 체크하는 동안 강현우는 심폐소생술 준비를 했고 다행히 환자는 의식을 되찾으며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기내에서는 안도의 박수가 터져나왔죠.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한 후 119구급대가 대기하고 있었고 환자는 신속하게 응급실로 이송되었습니다. 강현우는 구급대원들과 환자 상태를 전달하며 전문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말리아는 그 모습을 보며 진정한 의료진의 사명감을 느꼈죠. 환자가 안전하게 이송된 후 강현우는 아말리아에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덕분에 생명을 구할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말리아는 그 순간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눈빛과 환자를 대하는 따뜻한 마음이 마음속 깊이 새겨진 것이죠. 연락처를 교환하지도 못한 채 헤어졌지만 그 순간부터 아말리아의 마음에는 뭔가 특별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마드리드로 돌아간 아말리아는 평소와 다른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일상이 무료하게 느껴지고 자꾸만 그날의 상황이 떠올랐죠. 스페인 햇살 아래 테라스에서 커피를 마시며 친구들과 수다를 떨어도 가족들과 함께하는 저녁 식사 시간에도 문득문득 강현우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특히 환자를 돌보는 그의 따뜻한 손길과 차분한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죠. 동료 승무원들은 아말리아의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요즘 뭔가 다르지 않니? 혹시 좋은 사람이라도 생겼어? 친한 동료 카르멘이 물었지만 아말리아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단 한 번의 만남으로 이런 감정을 느낀다는 것이 스스로도 신기했거든요. 결국 아말리아는 개인 휴가를 내고 한국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어머니는 갑자기 왜 한국에 가려고 하느냐며 걱정했지만 아말리아는 한국 문화를 더 알고 싶어서라고 둘러댔습니다. 사실 마음 한편으로는 그를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죠. 서울에 도착한 아말리아는 관광 가이드북을 들고 곳곳을 둘러보았습니다. 경복궁의 웅장한 모습, 명동의 활기찬 쇼핑거리, 그리고 홍대의 젊은 에너지까지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그를 찾고 있었죠. 혹시 우연이라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3일째 되던 날 홍대 거리를 걷고 있던 아말리아는 한 카페 앞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바로 강현우가 친구들과 함께 커피를 마시며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아말리아는 잠시 멈춰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아니면 운명이었을까요? 강현우도 아말리아를 발견하고 깜짝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이럴 수가. 정말 아말리아 씨 맞나요? 둘 다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죠.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놀라운 재회였습니다. 강현우는 아말리아를 반갑게 맞아주었고 친구들에게 기내에서 함께 응급 환자를 도왔던 승무원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친구들은 정말 대단하다며 아말리아를 환영했죠. 함께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아말리아는 그를 다시 만나기 위해 한국에 왔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강현우도 그날 이후 계속 그녀를 생각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사실 저도 연락처를 물어볼 걸 그랬어요. 계속 생각나더라고요. 그의 진심 어린 말에 아말리아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둘 사이에는 자연스럽게 특별한 감정이 흘러가기 시작했죠. 그날부터 아말리아는 한국 체류 기간을 늘렸습니다. 강현우가 서울 곳곳을 안내해 주었고 한국 음식도 함께 먹으며 문화를 배워갔습니다. 불고기, 비빔밥, 김치찌개 등 한국 음식의 깊은 맛에 감탄했고 한국 사람들의 정 많은 문화에도 매료되었죠. 특히 강현우의 따뜻한 성격과 사람들을 돕는 일에 대한 열정을 보며 더욱 깊은 매력을 느꼈습니다. 한국 생활이 시작되면서 아말리아는 여러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우선 언어가 가장 큰 장벽이었죠. 스페인어와 영어는 능숙했지만 한국어는 완전히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한글의 자음과 모음 체계부터 시작해서 존댓말과 반말의 복잡한 구조까지 모든 것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산은 바로 강현우의 어머니를 만나는 일이었습니다. 강현우는 35세의 소방공무원이자 외동아들이었고 그의 어머니는 아들에 대한 애정이 각별했습니다. 60세의 강현우 어머니는 전형적인 한국 어머니의 모습이었죠. 아들의 결혼 상대로는 한국 여성을 원했고 외국인과의 만남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이었습니다. 첫 만남에서부터 분위기가 어색했습니다. 강현우가 미리 어머니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아말리아를 보신 어머니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아말리아는 서툰 한국어로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라고 인사를 드렸지만 어머니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으셨죠. 아말리아가 정성껏 준비한 스페인 선물들도 시큰둥하게 받으셨습니다. 스페인 전통 올리브 오일과 수제 과자, 그리고 마드리드 기념품까지 가져왔지만 이런 건 우리 입맛에 안 맞을 텐데라는 반응이었습니다. 아말리아는 그 순간 깊은 실망감을 느꼈죠. 식사 예절에서도 차이가 드러났습니다. 아말리아는 서구식으로 개인 접시에 음식을 덜어 먹는 것이 익숙했지만 한국식 상차림에서는 여러 사람이 함께 나누어 먹는 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젓가락질도 서툴렀고 김치의 매운맛에 물을 연신 마시는 모습을 보며 어머니는 역시 외국 사람은 우리 음식을 못 먹는구나라고 중얼거리셨죠. 더 큰 문제는 깊이 있는 소통이었습니다. 아말리아의 한국어 실력으로는 마음을 전달하기 어려웠고 강현우가 항상 중간에서 통역을 해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며느리가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면 어떻게 시댁 식구들과 지내겠느냐며 걱정을 표하셨죠. 아말리아는 한국어 학원에 다니며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서 한국어 단어를 외우고 드라마를 보며 발음을 연습했죠. 하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높임말과 존댓말의 구분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말리아는 강현우 어머니께 한국 전통 음식 만드는 법을 배우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김치찌개나 된장국 같은 기본적인 요리부터 배워보고 싶다고 했죠. 하지만 어머니는 외국 사람이 우리 음식을 제대로 할 수 있겠냐며 차갑게 반응하셨습니다. 그날 밤 아말리아는 혼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가족에게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이 이렇게 힘든 일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스페인에서는 밝고 활발한 성격으로 사랑받았던 아말리아였지만 한국에서는 모든 것이 서툴고 어색했죠. 과연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한국에서의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려 노력하던 아말리아에게 갑작스럽게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스페인 마드리드에 계신 어머니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셨다는 것이었죠. 새벽 3시에 울리는 전화벨 소리에 잠에서 깬 아말리아는 남동생 호세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누나, 엄마가 갑자기 쓰러지셨어.
지금 응급실에 있는데 의사가 상태가 심각하다고 해. 호세의 말에 아말리아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57세의 어머니는 아말리아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였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후 가족의 기둥 역할을 해오셨던 분이었거든요. 아말리아는 즉시 항공편을 예약하고 스페인으로 향했습니다. 강현우는 공항까지 배웅해주며 어머니 상태가 좋아지실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했지만 아말리아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12시간의 비행시간 동안 아말리아는 한숨도 잠들지 못했죠. 마드리드 병원에 도착한 아말리아는 중환자실에서 의식을 잃고 누워 계신 어머니를 보며 오열했습니다. 평소에 건강하셨던 어머니가 갑자기 이렇게 되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좌측 뇌혈관이 막혀서 발생한 뇌졸중이라고 설명했고 상태가 심각하다고 했습니다. 장기간 치료와 재활이 필요합니다. 언어장애나 운동장애가 남을 수도 있어요. 의사의 말에 아말리아는 더욱 절망적인 기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바로 의료비였습니다. 스페인의 사립병원비는 너무 비쌌고 장기 입원비와 재활치료비, 그리고 간병인 비용까지 더하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죠. 25세의 남동생 호세는 아직 대학생이었고 아말리아 혼자서 모든 것을 책임져야 했습니다. 승무원 일을 그만두고 어머니를 돌봐야 하는 상황이었죠. 밤낮 없이 병원을 지키며 어머니를 돌보는 아말리아의 모습을 본 호세는 누나, 너무 무리하지 마. 내가 휴학하고 돌볼게라고 말했지만 아말리아는 동생의 학업을 포기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강현우가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매일 전화로 안부를 물어보던 강현우는 아말리아의 상황을 듣고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아말리아에게 말했죠. 어머니를 한국으로 모셔와서 치료를 받게 하면 어떨까요? 한국 의료 시스템은 정말 훌륭해요. 뇌졸중 치료와 재활 분야에서는 세계적인 수준이죠. 치료비도 스페인보다 훨씬 저렴하고 재활시설도 잘 되어 있어요. 무엇보다 제가 있으니까 든든하지 않겠어요? 강현우의 말에 아말리아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습니다. 강현우 어머니가 어떻게 생각하실지, 그리고 스페인 어머니가 한국 생활에 적응할 수 있을지 불안했죠. 게다가 언어 문제도 있었습니다. 스페인어를 할 줄 아는 한국 의료진이 있을까 하는 걱정도 들었습니다. 그런 아말리아의 마음을 안 강현우는 제가 모든 것을 도와드릴게요. 병원도 제가 알아보고 통역도 제가 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따뜻한 마음에 아말리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렇게 자신과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고마웠죠. 결국 아말리아는 어머니를 한국으로 모시기로 결정했습니다. 의료진과 상담한 결과 한국의 뇌졸중 치료 시스템이 정말 우수하다는 것을 확인했죠. 특히 서울의 대형 병원들은 최첨단 의료 장비와 전문 의료진을 갖추고 있었고 재활 프로그램도 체계적으로 잘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강현우는 모든 과정을 도와주었습니다. 의료진과의 사전 상담부터 병원 예약, 입원 준비, 심지어 공항에서 병원까지의 응급 이송까지 모든 것을 세심하게 준비해 주었죠. 아말리아는 그의 배려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아말리아의 어머니는 처음에는 의식이 흐릿했지만 한국 의료진의 전문적인 치료를 받으며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신경과 전문의는 상태가 많이 좋아지고 있다며 희망적인 전망을 내놓았죠. 간호사들은 언어가 통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 돌봐주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한국 의료진의 가족 중심적인 치료 방식이었습니다.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심리적 상태까지 배려하며 치료 계획을 세웠죠. 사회복지사는 외국인 환자를 위한 특별 지원 프로그램도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강현우의 어머니가 갑자기 병원에 문병을 오신 것이었죠. 처음에는 어색한 분위기였습니다. 강현우 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신 스페인 어머니를 보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아프시다니. 비록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아픈 사람을 보는 어머니의 마음은 모두 같았습니다. 강현우 어머니는 집에서 정성스럽게 끓인 미역국을 가져다 주셨죠. 이거 몸에 좋은 거야. 빨리 나으라고 해라고 말씀하시며 아말리아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아말리아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차갑게 대하던 시어머니가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시다니 믿기지 않았죠. 스페인 어머니도 한국 어머니의 정성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이며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아픈 사람 앞에서는 국적이 따로 없지. 다 같은 어머니 마음이야.
강현우 어머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날부터 두 어머니 사이에 조금씩 변화가 시작되었죠.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마음은 통했습니다. 강현우 어머니는 매일 병원에 오셔서 스페인 어머니를 돌봐주셨습니다. 물을 떠다주고 이불을 덮어주고 때로는 손을 잡고 위로해주기도 했죠. 아말리아는 그 모습을 보며 뭉클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한국의 정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싶었습니다. 치료 과정에서 아말리아는 한국 의료진의 헌신적인 모습에 감탄했습니다. 밤낮 없이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들, 정확한 진단과 치료 계획을 세우는 의사들, 그리고 재활치료사들의 전문적인 모습까지 모든 것이 인상적이었죠. 특히 한국의 의료보험 시스템 덕분에 치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든 것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스페인 어머니의 상태가 호전되면서 아말리아는 새로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강현우 어머니와의 관계도 눈에 띄게 달라졌죠. 병원에서 함께 간병하며 자연스럽게 대화할 기회가 늘어났고 아말리아의 한국어 실력도 점점 늘어갔습니다. 어느 날 아말리아는 강현우 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저 현우 씨와 결혼하고 싶어요. 그동안 마음속에만 품어왔던 이야기를 용기 내어 말한 것이었죠. 강현우 어머니는 잠시 말없이 아말리아를 바라보시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너도 참 고생이 많구나. 어머니를 이렇게 잘 돌보는 걸 보니. 그리고 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외국 사람이라서 걱정이 많았어. 우리 현우가 고생할까 봐. 하지만 네가 어머니를 돌보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바뀌었다. 아말리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인정받고 싶었던 마음이 이렇게 해결되다니 꿈만 같았죠. 강현우 어머니는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가족이 되면 힘든 일도 많을 거야. 하지만 지금까지처럼 서로 도우며 살아가자. 그날 저녁 아말리아는 강현우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강현우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죠. 정말요?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아말리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제 정말 가족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며칠 후 스페인 어머니의 상태가 더욱 좋아지면서 대화도 가능해졌습니다. 아말리아는 어머니에게 강현우와의 결혼 계획을 말씀드렸죠. 처음에는 걱정스러워 하시던 어머니도 강현우와 그의 어머니가 자신을 정성껏 돌봐주는 모습을 보며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딸아, 이 사람들은 진짜 좋은 사람들이구나. 특히 시어머니가 될 분이 이렇게 나를 돌봐주시니 고마울 따름이야. 스페인 어머니의 말에 아말리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말리아에게 또 다른 고민이 생겼습니다. 어머니의 재활치료가 끝나면 스페인으로 돌아가실 텐데 자신은 한국에 남아 새로운 가정을 꾸려야 했죠. 가족과 떨어져 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강현우는 앞으로 우리가 자주 스페인에 가서 어머니를 뵈면 되죠. 그리고 어머니도 한국에 자주 오시면 되고요 라고 말하며 아말리아를 안심시켰습니다. 강현우 어머니도 이제 우리 딸이 된 거니까 친정 어머니도 우리가 잘 모셔야지라고 말씀하셨죠. 재활치료 과정에서 두 어머니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지만 몸짓과 표정으로 의사소통을 했고 아말리아가 중간에서 통역을 해주었죠. 강현우 어머니는 스페인 어머니에게 한국 전통차를 끓여주었고 스페인 어머니는 스페인 요리법을 알려주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순간이 있었습니다. 스페인 어머니가 재활치료 중에 힘들어하실 때 강현우 어머니가 손을 꼭 잡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이었죠. 비록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그 따뜻한 마음이 전해졌고 스페인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아말리아는 이런 모습들을 보며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혈연관계가 아니어도 언어가 달라도 서로를 아끼고 돌보는 마음이면 진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3개월간의 재활치료 끝에 스페인 어머니는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왼쪽 팔다리에 약간의 마비가 남아 있었지만 일상생활에는 큰 지장이 없을 정도였죠. 의사는 정말 빠른 회복이라며 놀라워했습니다. 한국의 체계적인 재활치료와 가족들의 사랑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이제 아말리아와 강현우의 결혼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두 어머니는 결혼 준비 과정에서도 의견을 나누며 더욱 가까워졌죠. 스페인 어머니는 한국식 결혼식도 해보고 싶다고 말씀하셨고 강현우 어머니는 스페인 전통도 넣어서 특별하게 하자고 제안하셨습니다. 결혼식 준비 과정에서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한복을 입어보는 스페인 어머니의 모습에 모두들 웃음을 터뜨렸고, 강현우 어머니가 스페인식 요리를 배우려고 노력하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죠. 언어는 여전히 서툴렀지만 두 어머니는 이제 진짜 친구가 된 것 같았습니다. 결혼식 날 아말리아는 한복과 웨딩드레스를 모두 입고 두 가지 형태의 예식을 진행했습니다. 스페인에서 온 가족들과 친구들, 그리고 강현우의 동료들과 친구들이 모두 참석해서 축하해 주었죠. 특히 두 어머니가 함께 신랑 신부에게 축복을 해주는 모습은 모든 하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신혼여행은 스페인으로 갔습니다. 강현우는 처음 가보는 스페인에서 아말리아의 고향을 둘러보며 그녀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죠. 마드리드의 프라도 미술관, 바르셀로나의 사그라다 파밀리아, 그리고 아말리아가 어린 시절을 보낸 동네까지 모든 곳이 새로웠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후 아말리아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정착한 외국인들을 위한 문화통역사로 일하기 시작한 것이죠. 자신이 겪었던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다른 사람들이 쉽게 극복할 수 있도록 돕고 싶었습니다. 강현우도 소방서에서 승진하며 더 큰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국제구조 활동에도 참여하며 자신의 전문성을 넓혀갔죠. 두 사람은 각자의 분야에서 성장하며 행복한 신혼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결혼 1년 후 아말리아에게 새로운 고민이 생겼습니다. 아이를 가지고 싶다는 마음이 들기 시작한 것이죠. 하지만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것, 특히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이 과연 자신에게 가능할까 하는 걱정이었습니다. 아말리아의 고민을 안 강현우는 우리에게는 든든한 지원군이 있잖아요 라고 말하며 격려했습니다. 바로 두 어머니를 말하는 것이었죠. 강현우 어머니는 이미 손자 손녀를 기다리고 계셨고 스페인 어머니도 영상통화를 통해 빨리 손주 얼굴을 보고 싶다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드디어 아말리아가 임신 소식을 전했을 때 두 어머니의 반응은 정말 뜨거웠습니다. 강현우 어머니는 아이고 우리 손주야 라며 기뻐하셨고 스페인 어머니는 즉시 한국행 비행기표를 예약하셨죠. 내 첫 손주의 탄생을 어떻게 놓칠 수 있겠니라며 말이었습니다. 임신 기간 동안 아말리아는 한국의 출산 문화를 배워갔습니다. 태교의 중요성, 산후조리원 시스템, 그리고 한국식 육아법까지 모든 것이 새로웠죠. 강현우 어머니는 우리 며느리가 건강한 아기를 낳을 수 있도록 내가 다 챙겨줄게라며 정성껏 돌봐주셨습니다. 스페인 어머니가 다시 한국에 오셨을 때 두 어머니는 손주를 위한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아기 옷을 함께 쇼핑하고 아기방을 꾸미고 심지어 아기 이름도 함께 고민했죠. 한국 이름과 스페인 이름을 모두 가질 수 있도록 말입니다.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면서 온 가족이 긴장했습니다. 강현우는 24시간 대기 상태였고 두 어머니는 번갈아가며 아말리아를 돌봤죠. 그런데 예상보다 일찍 진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3시 갑작스럽게 시작된 진통에 모든 가족이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분만실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 두 어머니는 손을 꼭 잡고 기도했죠. 언어는 달랐지만 마음은 하나였습니다. 드디어 건강한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3.2kg의 예쁜 아기였죠. 분만실에서 나온 간호사가 산모와 아기 모두 건강하다고 말했을 때 모든 가족이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기를 처음 본 두 할머니의 반응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어머, 우리 손주 정말 예쁘다. 아, 이렇게 작고 소중한 생명이라니. 두 어머니는 번갈아가며 아기를 안아보며 행복해했죠. 강현우는 아기를 품에 안고 아말리아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딸이야. 정말 아름다워. 아말리아는 눈물을 흘리며 답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되었네요. 아기의 이름은 소피아 은지로 정해졌습니다. 스페인식 이름 소피아와 한국식 이름 은지를 함께 쓰는 것이었죠. 두 나라의 문화를 모두 품은 특별한 이름이었습니다. 산후조리원에서 지내는 동안 두 할머니는 손주 돌보기에 정성을 다했습니다. 기저귀 갈기, 분유 먹이기, 트림시키기까지 모든 것을 함께 배우며 즐거워했죠. 언어가 다른 두 할머니지만 손주 사랑만큼은 똑같았습니다. 퇴원하는 날 온 가족이 함께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기를 안고 있는 아말리아를 보며 강현우는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완벽한 우리 가족이 되었네요. 아말리아는 딸을 품에 안고 속삭였습니다. 소피아야, 이곳이 엄마의 진짜 집이야. 여기서 할머니들의 사랑을 받으며 건강하게 자라렴. 그 순간 아말리아는 확신했습니다. 이제 이곳이 자신의 진정한 고향이라는 것을 말이죠.
두 할머니는 서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진짜 가족이야. 비록 태어난 곳은 다르고 말하는 언어도 다르지만 사랑이라는 공통된 마음으로 하나가 된 특별한 가족의 이야기가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작은 소피아는 앞으로 한국과 스페인 두 나라의 문화를 모두 경험하며 자라날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과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 자연스럽게 배우며 성장할 것이죠. 아말리아의 한국 정착기는 이렇게 아름다운 가족의 탄생으로 막을 내렸습니다.